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커뮤니티 글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이탄희 의원의 맹활약이 보였고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힘과 노력이 느껴졌는데요. 정말 민주당원으로서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일부는 저를 민주당 나팔수라며 그렇게 살지 말라, 민주당도 비판을 해야지, 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냐 라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 비판할 때 있고요.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을 다루는 게 뭐가 문제죠? 올해 초 민주당원 가입 릴레이를 진행한 이후 특히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현재 저는 민주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식 전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근황 전하고 이해찬 전 대표님 말씀하셨던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청년 인재들 만나고 소개하는 게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합리적인 척을 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허상에 불과한 중립, 양비론 뒤에 숨어서 본인의 생각들을 숨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주당의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민주당과 국힘의 가장 큰 차이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여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날 청국장 등을 통해 미래를 바꿔갈 청년 인재들을 꾸준히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조국 전 장관 따님 인턴 전형 3명 지원했는데 3명 합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선 그만 좀 스토킹 짓 해야 된다고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 따님이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죠. 만약 1등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저는 정말 대단하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지간한 어른들도 이 정도로 흔들어대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놓고 취업하지 마라, 사회생활 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짓들 벌이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만약 조국 전 장관 따님이 만약에 나경원 딸처럼 뒤에서 A플로 성적이 변경됐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굳이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시다시피 D에서 A플 한 건도 아닙니다. C뿔이 A뿔이 되기도 하고 B-, A, 아주 가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을 대놓고 바꿨는데도 이건 강사의 재량이라 그러고, 인턴 그거는 멋대로 판사가 규정하더니 최강욱 대표님한테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의원직 박탈까지 당하게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요. 게다가 조국 전 장관 따님이 지원한 병원은 한전이 만든 화상 전문 병원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조국 전 장관 따님은 바이탈 분야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이 피부과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바이탈 분야는 사람의 생명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 그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한 청년을 여기저기서 그렇게 난도질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에 합격한 조국 전 장관 따님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요. 언론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끝까지 저도 맞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지금 정의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갔는데요.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최근에 류호정 의원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요. 면직 비서가 비겁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족한 저는 늘 시끄럽다, 당원들께 죄송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당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면직 비서한테는 전혀 죄송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에 국회 보좌진이 그 어떤 법에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힘든 직종이라면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런 정체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의당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권리를 앞장서서 찾겠다고 주장하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근로기준법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업무상 성향 차이였으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게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오랜 역사가 류호정 의원의 이런 말 몇 마디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전직 비서가 부당해고 당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었죠. 심지어 이 말을 보고 진짜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 기꺼이 대응하겠답니다. 류호정 의원은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걸 통해서 비례 1번을 차지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성 정치인, 특히 청년 정치인 흔들 생각 아무도 없고요.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던 사람이 정작 여태까지 사측에서 해고를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에 대해서 많은 박탈감과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티즌들 또한 자정 넘어 퇴근한 비서한테 7시까지 출근하라 해서 휴게시간 어기고 7일 전에 면직 통보해서 해고 예고 기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냐, 그것부터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당은 갑자기 무슨 동아리로 변한 것 같다, 대리게임으로 유명했던 사람 아니냐, 대리게임으로 유명했던 사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류호정 의원이 이걸 계정 공유라고 어느 순간 언어를 바꿔버려서 단순히 그냥 RPG 게임 아이디 빌려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청년들한테 롤 대리게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자녀분들께 여쭤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경제 단독으로 어제 오후에 전직 비서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직 비서는 류호정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주장했고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SNS에 글 쓰고 채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용 채팅이었고 정차 중에 일정을 공유했던 거라고 해명을 했더니 류호정 의원은 핑계대지 마라, 그러면서 의원실 관계자는 류호정과 직접 말하지 말고 본인을 통해서만 말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입니까? 류호정 의원이 그렇게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넘어간 적도 있고,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당신 해고야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수차례 면직 통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처음엔 주 4일이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 주 5일 출근을 요구했고, 이에 전직 비서가 왜 주 4일이 지켜지지 않냐라고 항의하자 공식 근로조건이 아니라 배려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갑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의원실 관계자가 당신 진짜 갑질 안 당해봤냐? 라고 주장했다고도 하는데요. 류호정 의원이 주 2회 정도 저녁 약속이나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차에서 6시간, 7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3, 4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거다. 특히나 해고 노동자 출신이라고 주장하던 류호정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한 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응 방식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정의당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직 비서는 당과 의원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론화를 피해왔는데 류호정 의원의 충격적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심지어 류호정은 물론 일부 당원들이 전직 비서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서 정의당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하던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되고 남들은 안 된다는 겁니까? 심지어 류호정 의원은 부당해고 아니고 최초 의혹 유포자를 당기위에 제소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원은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알려졌는데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의당 내부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죠. 류호정 의원이 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설명 좀 해달라, 실제로 해고 노동자들 대변하겠다고 해놓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외로도 정의당 내부에 다른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도 모자라 비대위원장의 3차 가해도 잘 봤다, 기존 정치인들 악습 되풀이하지 말라고 뽑아놓은 청년 의원이 양파도 아니고 까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상정 전 대표는 어디 있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지금 이 사태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전우영 교수는 해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정의당과 류호정 씨라며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찰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류호정 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건 해고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여태까지 사측에서 해온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정의당 내부에서도요. 추후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